어제 백만방에서 밤에 유이님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했어요. 제가 캔들 개수에 대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알아두면 그냥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장기적으로 한 분기가에 해당하는 13주 이렇게 가고 4달, 5달 간 다음에 2달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파동이 시작되고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들고 계시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파동에서 고점이 되었을 때 30%나 40% 많이 오른 책같이 저번에 저는 들고 있던 가격에서 460%인가 올랐더라고요. 그럴 때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80%를 뺐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림을 해서 놓으면 다시 내려갔을 때 애들을 해가지고 개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지수를 기준으로 보니까 나스닥이나 스파이 차트에서 그 작은 파동에 캔들이 신고가 갱신한 개수를 세는 거예요. 보통 보면 5개, 6개면 다시 파동이 내려갔다가 다시 파동이 시작되고 이러는데 더 많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모멘텀이 좋거나 호재가 터지거나 뭔가가 받쳐주고 정책적으로 받침이 나온다던가 그런 뉴스에 의해서 또 혹은 레딧이 펌프했다, 어떤 이슈가 장을 위로 쏘아 올리거든요. 그럴 때 캔들이 갱신한 신고가가 8개가 됐다. 그러면 많이 왔다. 이제부터 정말 더 가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맥스로 13번까지 올라가요. 13번이 되면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올렸던 그 차트 중에 하나가 이게 대체 13개인지 14개인지 헷갈린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차트 말고는 정말 없어요. 13개 이상 신고가를 갱신한 그런 차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파동을 세실 때 캔들이 신고가를 몇 번 쳤나, 이건 4시간 차트까지도 해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수를 기준으로 보셔야지 개별주에다 대고 하면 안 돼요. 개별주에 대고 하면 이게 너무 많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장이 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을 지수로 삼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 지수 안에서 그 작은 파동에 캔들이 갱신한 신고가의 횟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근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말이나 이럴 때 연습하시고, 조정할 때 쳐다보면 속 시끄러우니까 그럴 때는 책 읽으시고 차트 같은 거 펴놓고 복기하시고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일 때는 우리는 상승을 준비해야 하고, 상승일 때는 하락을 준비해야 해요. 어떻게 할지 내 시나리오를 가져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연탄 만들기는 저의 장기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 장기적인 시나리오도 세분화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저번 같은 때 갑자기 내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캐시를 만들어 놓은 걸 다 쓴 상태에서 내리면서 매집을 했는데 캐시를 다 이제 써서 많이 모자른 거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애플이나 CRM 이런 뚱땡이들을 잘라서 이제 애들을 했어요. 왜냐면 뚱땡이들은 올라봐야 거기 있기 때문에 딥에서 산 것들 다시 뺀 다음에 다시 그 우량주를 사면 되거든요. 그게 해지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해지로 풋을 하거나 숏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거는 정말 개인의 취향인 것 같고, 아예 풋을 안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저점에서 애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량주를 조금 팔아가지고 그걸 사드리고, 다시 저점에서 급반등한 것들을 팔아서, 그러니까 저점에 애드했던 것들 일부를 팔아서 이제 다시 우량주를 사드렸어요.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캐시로 확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파동에 대한 캔들 개수를 세어서 그러니까 캔들이 갱신한 신고가 횟수를 세워서, 개수가 아니라 횟수, 이제 캔들의 개수는
전체 파동의 길이가 얼만큼 왔나. 근데 사실 뭐 차트에서 이렇게 찍으면 밑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특별히 캔들을 세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캔들을 세보면서 그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렇게 세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지를 치면 이게 다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는구나. 상승이 강한 장에서는 도지 캔들이 횡보를 하면서 다시 그 장을 끌어올리기 바로 그러니까 도지가 나와도 상승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파동이 다 익었어. 그러니까 잔파동, 긴 파동 말고 잔파동에서 캔들이 이제 도지를 쳤다. 그러면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오버밸류다. 이제 마켓캡이 작으면 작은 뉴스에도 정말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신고가를 얼마나 갱신했나, 작은 파동에서. 그러니까 4시간 차트로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봉이 물론 기준이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중에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이거 쌍바 친 거 아닌가요? 막 이러잖아요. 쌍바를 쳤는데 살짝 오르다가 들었다가 다시 찍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저는 주봉에 있는 캔들을 봐요. 그러니까 주봉에 캔들이 굉장히 많이 작아지고 따라서 볼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하락이 일단 멈췄는지, 그리고 하락이 멈춰서 정말 그 볼륨이, 매도 볼륨이 아주 낮게 내려왔는지, 바닥에 붙어서 잘 안 보여. 막 확대를 해야지 보일 정도로 정말 그 하락 볼륨이 줄었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팔로우스루, 이제 저점 매수 하시느라고 이렇게 애드 하시기도 하고 뭐 물 타시면서 애드를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팔로우스루를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뭉쳐서 뭐 같은 주식을 산다고 해도 개미가 장대 양봉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유이님하고 카톡하면서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칼기삼님하고 얘기한 건가?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볼륨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주는 그런 타이밍을 보셔야 해요. 그 다음이 되어야 장대 양봉이 들어오고 올랐다가 내려서 살짝 조정을 받고 정말로 올라가는 컨펌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그 컨펌 자리를 보기를 기다리는 게 정말 지루해요. 지루한데 그래도 해야죠. 그리고 그게 참 재미있어요. 하다가 보면 재미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한 것들 뭐 벽 타면서 보셔도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차트에서 꼭꼭 집어서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주말이라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아이가 밥을 지금 먹고 간식 먹고 이런 시간이라 그냥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봉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봉의 긴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있죠. 근데 그 작은 파동의 언더 꼭지가 캔들이 신고가를 몇 번 갱신했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 개수를 셀 때 8번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8번까지 가면 이제 많이 왔다,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8번 전에 이렇게 조정을 살짝 받고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는 그래요. 그런데 정말 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이거 나 늦은 것 같은데 안 올라타면 후회할 것 같아, 이럴 때 그런 신고가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맥스로 13번,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시간을 말씀드린 건, 이게 4시간에서도 그래요. 이 잔파동이 그 안으로 쪼개면 또 그 안에 파동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4시간으로 또 다시 일봉에서 보시고, 일봉에서 한 8개, 9개 뭐 이런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에 다시 신고가를 몇 번 갱신해가지고 몇 번을 올라왔는지, 그 언덕이 몇 개인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